이 방송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종, 악플러, 불편러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작가입니다. 날이 엄청 덥습니다. 아, 앞으로 한 달은 더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우짤란가. 저번 시간에 명작 애니메이션 월드컵 512강 하다가 빤스런 했죠? 와, 그게 그렇게 길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일찍 켰고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잡담은 줄이고 또 세팅을 좀 만져봤고 아무튼 잡담은 줄이고 후딱후딱 갑시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켰어요. 오늘 512강 그걸 다시 재도전하는 날로서 잡았습니다. 그건 이따 또 말하기로 하고 저번에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신 애니가 있어요. 지금 이게 띄워놨는데 86 라는 작품이고 21년도, 22년도 걸쳐서 방영했던 것 같아요. 1기, 2기 해가지고 2기는 언제 한 거야? 아무튼 바로 뭐 거의 연이어서 한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면 거의 연이어서 한 것 같은데 희한하네. 파트 2를 끊어갔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 이 이화를. 아무튼 일기 저는 이제 일기만 봤고요. 그래서 이제 또 까먹기 전에 감상평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어, 좀 봤고 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르는 뭐 밀리터리 SF, 액션, 거대 로봇이라고 돼 있는데 거대 로봇? 이게 거의 스폰가? 거대 로봇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진 않는데 그걸 거대하다고 말하기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나중에 뭐가 또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일기만 봐서. 어, 일기는 총 11화로 돼 있고 뭐 티빙이나 라프텔 뭐 이런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메모를 해가면서 좀 봤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화장실 이슈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방송을 꽤 긴 시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애니 512강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좀 천천히 쉬엄쉬엄 장기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86라고 하면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생년월일하고도 비슷하고 한 1년 차이밖에 안 나죠. 저는 8호니까. 근데 이제 핫지로꾸인데 핫지로꾸. 핫지로꾸라 하면 저는 이니셜 D가 생각나기 때문에 저한테 86은 이니셜 D가 떠오르는 숫자다. 86년식 뭐 차량
별칭이죠. 하치로쿠. 아무튼 그랬는데 요게 이제 구역 넘버더라고요. 보니까 구역 넘버고, 그러니까 약간 22세기 중기 정도 되는 미래 배경이고, 근데 역시나 이것 또한 그 전에 르루시처럼 약간 뭐 과학기술은 좀 발전한 미래인 것 같은데 어떤 사회 실태, 생태는 중세에 가까운, 뭐 아니면 중세라기보다는 약간 1900 한 초중반 정도?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쯤의 느낌? 왜냐면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떠올리는 어떤 배경 설정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쯤으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세기 자체는 22세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나오는데 크게 저거는 이제 뭐 어떤 제국이 있고 기아대? 기아대였나? 자꾸 기억이 안 나. 씨, 어제 어제 다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어, 어떤 제국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이제 무인기가 기아대 맞네요. 그때도 이걸 한번 읽었었는데 기아대 제국에서 개발된 이제 완전 자동화된 무인 전투병기 레기온이라는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침략하는 거야. 그 공화국을, 여기 이웃나라인 산마그놀리아 공화국, 여기를 침략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저걸 해야겠죠. 저항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무인 전투병기 저거노트, 여기는 저거노트를 개발해서 어, 대항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큰 배경 설정은. 그래서 그런 전쟁, 어, 그 전쟁 속에서의 어떤 뭐 잔혹함, 뭐 냉혹함, 또 약간 반전의 의미도 담고 있죠. 음, 보다 보면은 참 전쟁이라는 게 누굴 위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항상 그런 이렇게 이런 배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보면 때론 뭐 이념 때문에 아니면 뭐 이익 때문에 뭐 과거에는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전쟁이 인류사에 있죠. 음,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는 온전히 무인인데 이 저거노트는 무인이 아니야. 그 대외적으로는 무인이라고 돼 있는데 무인이 아니라 여기 탑승을 해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86에 있는 사람들인 거지. 크게 그러는데 이거는 스포를 안 해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왜냐면 좀 최근작이기 때문에 너무 스포하는 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꽤 보신 분들에게는 평가가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때 명작 애니메이션 월드컵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때 또 추천해주신 청자분 말씀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뭐 귀멸의 칼날이나 뭐 진격의 거인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한번 보면 다 본다. 맛있다. 뭐 이런 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작품이다. 뭐 이런 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천해 주시면서 어, 이게 라이트 노벨 원작이고 그게 이제 애니화가 된 것 같아요. 소설 원작이라는 소린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좀 심리적인 묘사랄까 감정에 대한 그런 연출들이 좀 많이 메인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 작품이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를 엄청나게 받지 못하는지는 보면서 좀 알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한 6, 7화까지가 보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극작품으로서의 어떤 문법은 좀 아니다 싶은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좀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고 왜냐면 그러니까 잔잔해 어떤 그게 톤이 잔잔해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입 장벽이 있지 않나. 좀 초반 흡입력이랄까 몰입도가 좀 떨어진다. 흥미로운 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다. 뭐 캐릭터라든가 뭐라든가 확, 확 이끌 만한 그런 저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싶었고 다만 만약에 이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처음에 왜 좀 그렇게 느끼냐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상징적인 그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요. 음. 단어 자체도 뭐 대부분 영문이고 뭐 또 상징적인 뭐 제가 적어놨지만 뭐 자기들끼리만의 이런 속어들이라고 해야 될까? 뭐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많아. 막 어떤 그 대상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들, 뭐 하얀 돼지, 하얀 양, 뭐 검은 양, 뭐 양치기, 또 각자 뭐랄까 이 그 콜사인하는 그 닉네임들이 또 있고 본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병기를 타고 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따로 이제 코드네임이라고 할까? 그런 네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처음에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바로바로 인식하기가 힘들다.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처음 뭐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어,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약간 이 작품은 약간 민족주의, 어떤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그게 큰 테마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주역들인데, 뭐 크게는 이 여자와 요 남자가 주연인데, 딱 봐도 얘네는 은발이죠. 약간 푸르스름한 근데 이제 은발에 가까운데 얘네를 이제 뭐 백개종이라고 불러. 이런 단어도 사실은
되게 생소한 단어죠. 뭐 백개종이라고도 하고 뭐 얘네들이 부를 때는 하얀 돼지라고 하고 서로 이제 어,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이 공화국은 이 백개종이라는 이 인종이 다 장악한 나라예요. 이 공화국은 그 안에서 얘네 유색인종 얘네를 그냥 돼지라고 부르더라고. 돼지. 또 아니면 86라고 불러. 그냥 구역으로 불러.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그 변기에 타서 싸우는 애들인데 그래서 무인기라고 하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요 설정은 가장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설정이 아닌가. 사람이 타는데 유인기인데 무인기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설정이 좀 흥미롭다. 그 점은.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차별당하고 왜 이들만 전쟁으로 내몰리는지에 대한 근거가 초반에 명확하지 않아. 그냥 무지성으로 차별해요. 얘네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상한 뭐 진화론을 살짝 들먹이면서 그것도 좀 후에 나오는데 강의 신, 대학 강의 같은 신에서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음모론 같은 거고 이제 사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학생들한테 저거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요. 그냥 그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왜 이들이 그런 차별과 학대, 뭐 박해를 받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근데 후반에는 조금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언급은 되는데 그게 좀 앞전에 나왔다면 좀 어땠을까? 어,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거지. 이 작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왜? 뭐 어디가 어떻게 뭐 외형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백개종보다는 이 유색인종, 다양한 이 유색인종들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인류의 모습에 가까운데 왜냐면 되게 저 은발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겼어. 다 은발에 다 속눈썹도 은색이고 다 이 톤이 비슷해요. 이 색감이. 그리고 내가 차차히 보는데 외모도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난 보다가 얘네 설마 사람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히려 이 백개종이라는 이 은발의 인류가 오히려 뭔가 부자연스러운 애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AI? 요즘 AI 핫하니까 사실은 AI들인가? 휴머노이드들인가? 왜냐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생김새거든, 애들이. 그냥 그 헤어 길이랑 그냥 뭐야 피지컬적인 부분만 다르지 이 얼굴은 똑같아 보여 내가 보기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초반에 별로 없어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목표도 분명하지가 않아. 사실 그냥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정도는 느껴지지만 확실한 뭐 그러니까 좀 후반에 등장해 후반에. 그래서 이거는 한 7화부터 11화까지가 재밌어. 7화부터가 조금씩 풀려. 그래서 재밌어. 그러니까 극이 초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숨겨놔요. 일부러. 일부러 숨겨놓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소설 원작의 그 느낌이 짙게 났다. 그 문법이. 어, 굉장히 잔잔한 톤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좀 이 빌드업이 음, 차근차근 차근차근 어, 되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6, 7화까지는 진짜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냥 잔잔해. 왜냐면 이게 전개도 마땅히 이야기 전개가 크게 있지도 않고 계속 그런 감정들만 오고 가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벽을 쳐놨어. 공화국에는 이제 벽을 쳐놓고 그 86라는 그 구역에 정도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뭐 최전방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제국의 병기들, 무인 병기들 아까 그 레기온, 그러니까 뭐 레기온, 저거노트 이런 명칭도 계속 쏟아지는 거죠. 뭐 레기온이 쳐들어오는 걸 얘네가 막는 거야. 이 공화국을 위해서. 근데 전장에는 이 86 얘네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관이 있는데 지휘관이 이 백계종이에요. 얘가 군인이거든. 소령이었나? 소령일 거야. 이 소령인 여자가 레나. 그 지휘관을 또 핸들러라고 그래. 핸들러 원.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스피어헤드. 그 부대 이름을 이제 스피어헤드라고 하고. 근데 또 이제 소년의 본명이 신인데 이제 또 언더테이커라는 아까 말한 그런 뭐 콜사인 그런 코드네임이 있고 어, 사신이라 불린다 전장에서. 뭐. 그리고 소령일 거야 소령. 아무튼 뭐 그거 중요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와서 새로 부임해서 이제 얘네들을 지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제 지휘 관제 탑이 되는 거죠. 지휘관 관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휘를 하는 건데 뭐 이제 모니터 두고 얘네들 이제 병기마다 뭐 GPS 같은 거 있어가지고 위치나 적들 위치나 이런 게 감지돼가지고 뭐 작전을 세운다거나 뭐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개종 공화국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 중이니까 그 벽 밖을 나가지 않는 거야. 약간 뭐 진격거 같이 벽 안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다 벽을 쳐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얘네 86 애들이 유색인종 애들이 그 전쟁을 하는 거고 앞서 말했지만. 그래서 그 통신을 하는데 이것도 뭐 지각동조 뭐 영어로도 있고 뭐 자막으로는 지각동조라고 나오는데 패럴라이드라고 하나?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통신은 아니고 뭔가 이 오감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인가 봐요.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무선 통신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통신하는 자와 뭐 청각, 뭐 시각,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어, 동조해서 그러니까 지각 동조라고 뭐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걸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게 그렇게 초반에 뭐 또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표현되지도 않아. 그냥 설명은 그렇게 나오는데 어,
근데 이제 후반에 한번 뭐 써먹긴 하지만 그것도 왜 굳이 뭐 이게 왜 이런 설명을 붙였을까 싶은 설정으로 보이죠. 아무튼 계속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교류 약간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폰팅이랄까?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약간 폰팅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네들이랑 왜냐면 이제 서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얘네는 이들에게 엄청난 차별과 지금 전쟁으로 이들만 내몰려서 어?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악감을 가지고 대하고 근데 이제 이 전에 레나 전에 지휘관들은 핸들러 원, 이 핸들러 지휘관들은 같이 이제 뭐 악감정으로 대립하면서 뭐 지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핸들러들이 맨날 여기만 맡으면 그만두고 심지어 이 전에인가 애는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 지휘관이 이 부대를 맡아서 그래서 뭐 약간 악명 높은 부대로 설정이 돼서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초반에 설명했으면 뭔가 그에 맞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미를 유발해. 뭐 굉장히 그런 악명 높은 뭐 부대, 다루기 뭐 힘든 부대, 계속 이 지휘관을 갈아버리는 뭐 부대,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나오니까 아 그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만큼의 뭔가 해주진 않아. 어, 뭐가 엄청난 뭐 이지매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뭐 무시하거나 뭐 이런 건 있지. 적대감이 드러나는 뭐 대사들과 이런 건 있지만 그거 정도로 앞서 말한 이 부대의 어떤 저거를 설명해 준다? 그게 좀 저는 약하다 싶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첫 전투를 볼 때 이제 이 신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전투력이 상당해. 어, 전장의 사신이니까 상당한데 거기서 좀 뭐 이 핸들러가 쳐 부임해서 그걸 보면서 얘 놀라는 뭐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뭐 근데 그것도 사실 썩 와닿지 않아. 굉장히 짧게 끝나거든요. 전투 씬들이. 전투 씬들이 그냥 짧게 짧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표현은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실제로 막 저 전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가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 친구 새로 부임했잖아요. 이 여주가. 근데 이 친구는 좀 달라. 굉장히 그 인류애가 있다랄까? 그래서 이 공화국의 어떤 그 모토가 이념이 이제 뭐 자유, 평등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국가 이념과는 달리. 아무튼 그거를 굉장히 관철시키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계속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어, 그 지각 동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서로
뭐 소개팅 하듯이 어, 막 계속 이야기를 걸어, 말을 걸어.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좀 귀찮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씨. 어? 개 같은 거. 되게 위선처럼 보이고, 그죠? 지금 막상 상황은 이래놓고, 자기들 다 전쟁으로 내몰아서 거의 학살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계속 친한 척 걸면, 그게 안 맞잖아, 사실은. 위선적이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런 서로 어떤 감정의 교류? 그런 거가 주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취향이신 분들, 또 소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보신다면, 그 앞부분, 초중반까지는 좀 밋밋할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오늘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요즘. 좀만 말을 해도 목이. 어, 아무튼, 이렇게 맥혀. 중간중간. 아무튼 그런 거. 그다음, 뭐 그런 거. 또 뭐 상징 남발. 어서 오세요. 네, 봤습니다. 덕분에 봤고, 감상평 남기고 있었습니다. 1기까지 봤고, 결론, 결론부터 뭐 얘기하자면, 2기가 훨씬 기대되는 작품? 그래서, 한 7, 8화부터 11화까지 보고 나서는, 사실은 7화 전까지는 2기까지 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7화 이후, 7, 8화 이후부터 11화까지 봤을 때는, 2기에 뭔가 엄청나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끝났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그래서, 2기에 뭔가 큰 거 온다, 이거. 어, 뭐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좀 2기에 대한 기대심은 이씨 끝났다. 하지만 초중반까지의 그런 그 어떤 톤이나 상징적인 거나 어려운 용어들의 남발, 그런 부분들, 또 배경에 대한 설명 부족, 또 이 주인공들의 어떤 초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아서 어,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소설을 보셨어요? 소설을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엄청 재밌게 보실 것 같아. 그래서 화마다도 남겼는데, 예. 그래서 이 지휘관이 극 F인 것 같아, 극 F.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얘네한테 두드려. 그래서 처음엔 이들도 이 86, 이 유색 인종들도 처음에 이제 신뢰를 못 하다가 계속되는 어떤 반복적인 이 친구의 어떤 그런 뭐랄까 대쉬 때문에 누그러뜨리죠.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조금 이 친구도 자신의 행동이 위선적일 수 있을 거라는 걸 깨달으면서 한번 전환되는 그런 어, 계기가 생기고, 그래서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래서 7화, 8화 후반에 이제 그런 뭐 배경에 대한 이해가 더 할 수 있게끔 내용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는 조금 더 이 전개 구조를 순서를 좀 각색을 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배경 설명이나 그런 목표들, 왜 이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거를 좀 더 앞부분에 위치해놨다면 훨씬 더 흡입력 있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아무튼 그리고 뭐 인물이 크게 흥미로운 인물은 없어요, 사실. 다 기시감이 있는 인물이고 굉장히 뭐 시니컬하지만 어, 뭐 능력은 좋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이 AT6들이 이제 단연간 전쟁에 노출돼 있잖아요. 굉장히 그 담담함, 죽음 앞에 굉장히 담담한 그런 것들이 참 애잔하게. 그러니까 이 작품은 7화, 8화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시려면 7화, 8화까지 넘겨서 끝까지 보시면 좋다. 음.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신들이 이제 강가에서 이제 여성 대원들이 빨래를 하러 가거든. 어, 빨래를 하고 가서 그거를 이제 남자 대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혹시 목욕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 극 전체 중에 제일 개그씬이야. 그 거기가. 그 갈까? 근데 뭐 그렇게 막 재밌는 장면은 아니고 뭐 훔쳐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물놀이 하고 있어. 뭐 지네들 뭐 약간 남녀를 다 몰아놨으니까 뭐 그런 뭐 연애에 대한 그런 뭐 토크들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그 훔쳐보러 온 남자들이 장난으로 이제 한 명을 팍 밀쳐서 그걸 왜 밀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걸리게 해. 걸리게 하는데 그때 그 여자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강가에 바로 그냥 총 꺼냄. 바로 총 꺼냄. 굉장히 프레임도 빨라가지고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이들의 어떤 놓여 있는 처지가 굉장히 잘 표현된 장면 아닌가. 그만큼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고 그냥 평화로운 모습처럼 연출되지만 실상은 항상 그들은 긴장해 있고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전장 한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 걸 잘 표현한 씬이 아닌가.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레기온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5화부터 조금 비밀들이 살짝 보여주고, 한 7, 8화부터 되면서 어떤 여주의 목표도 좀 확실하게 나오고, 드러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강력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부대의 의미도 7화부터 조금 드러나고, 왜 이 부대가 그런지, 왜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주는지, 어, 그런 것들은 되게, 그러니까 7, 8화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는 흥미롭습니다. 어, 그, 이제 이 레나의 친구 겸 뭐 연구소에서 일하는 뭐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 아네트, 어, 아네트가 그냥 이제 그냥 완전 조연으로 나오거든 처음에 그냥 레나한테 그냥
케이크나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왜 과거 이 유색인종에게 왜 박해하는 그런 상황들도 묘사가 되고, 그런 좀 인간관계가 뭐 얽혀 있는 점도 드러나고, 어, 그래서 좀 아네트도 사실은 뭐 다른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무력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 하나하나는 그런 뭐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이 유색인종을 그렇게 차별하고 전장에 그렇게 내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중에는 레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뉘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릴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설정들이 좀 있어서 어,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딱 떠오를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용해서 이 작품의 큰 테마로 넣은 것 같아요. 또 이 유색인종이 차별받는 그런 계기도 한 8화쯤에서 나오고, 근데 그거를 내가 어, 확대 해석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너무 약하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9화부터가 확실히 볼만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빌드업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기온의 어떤 또 한 번 더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 번 더 살짝 잡아주고. 또 레나도 그 9화 때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의 어떤 이런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큰 행동이 9화 때쯤 나와서 그 9화가 가장 사이다 화였지 않았나. 그 9화까지 끌어올렸던 빌드업이 쑥 내려가는 사이다 화였다. 9화가 가장 큰. 그러니까 레기온의 그 미스터리가 설명할 수 없어. 스포야. 패스하고. 아무튼 이상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한 그 씬이 있는데, 아무튼 차근차근 밟아가서 그 서사를 통해서 어떤 감정의 몰입, 이입이 그 8화, 9화 이후로 굉장히 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나가 막 이제 후반에 막 뛰어가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는 그 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뛰어가면서 이들이 이제 계속 그 지각 동조로 어, 일상적인 대화 아니면 그 죽음 앞에 담담하게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 레나가 뛰어가는 씬에 이제 내레이션으로 깔리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다. 어,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몰입하고 이입해서 봤으면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상대적으로 이 극 전체 중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것도 좋았고 그런 연출들 이제 파이드라는 뭐 인공지능 기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트럭 같은 애라고 해야 되나? 뭐 수송 목적에 뭐 뒤에 트레일러도 달고 아니면 앞에 본체가 있어서 걔는 그냥 뭐 여러 잡일을 이렇게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파이드라고. 걔랑 의사소통도 얼추 가능해. 어, 인공지능인가 봐. 그래서 근데 이제 10화에서 막 이런 그 파이드가 찍어놓은 기록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뭐 그런 씬들도 좋았던 것 같고 10화는 특히나 이제 10화 11화부터 약간 이기를 위한 포석을 좀 깔아주는 느낌? 또 학교 씬이 나오는데 뭐 역시나 일상의 어떤 소중함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해 준 것 같고 굉장히 감성적인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게 이제 흥미롭죠. 전쟁 배경에 뭐 병기들이 나오고 약간 이제 학도병 같은 느낌인데 이 친구들이 다 막 이제 애띠거든. 음, 다 캐릭터들이 애띠고 한데 감성적인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그런 거였다. 어, 톤 자체가. 그러니까 소재와 톤이 약간 상반된 거죠. 보통은 이런 뭐 전쟁 이런 거 하면 막 뭐 터지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어, 그런 게 있고 나중에 감성적이고 뭐 이러지만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감성적이. 그래서 굉장히 전투 씬도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적은 비율로 나오는데 이제 후반에는 좀 전투가 더 강조돼서 나오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11화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극 전체가 한 편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11화지만 그래서 한 2시간짜리 극장판으로 나오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앞에 초중반에 좀 빠르게 가야 될 부분 빠르게 가면서 좀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한 편이 나올 것 같다. 음, 아무튼 초중반까지 숨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무튼 그렇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2기를 이제 조만간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2기는 느낌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 이 레나 빼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다시 뭔가 되는. 그런데 한 중후반에 중요할 때 이 친구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서론에 불과했다. 일기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본론은 이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작 자체도 굉장히 설정이나 이런 게 디테일한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전 원작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기까지 다 봐야 전체적으로 총평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그냥 이제 그림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배경은 굉장히 좀 일단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아. 확실히 뭐 요즘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을 들인 티가 많이 나고 애니메이션이 뭐 그런 뭐 디테일함 배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근데 상반되는 게 인물하고 배경이 좀 상반돼. 인물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라고 할까? 뭐 헤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 표지에서는 복잡하게 좀 보이지만 막상 작품 내에서는 이 얼굴 선들도 굉장히 뭐랄까 단순하게 딱 그려져 있어. 깔끔하게. 근데 배경은 또 안 그래. 배경은 조금 디테일해. 질감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상반된 느낌? 음. 보면서 그런 게 가장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또 2기를 보고 그때 한번 총평을 해보기로 할게요. 2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볼까 하다가 1기 감상평 하고 보자. 끊고 가자. 해서 일단은 안 봤고 다음은 이제 그 명작 애니메이션 512강 잠깐 쉬었다가 끊어가겠습니다. 그 명작 애니메이션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한 지금 몇 시지? 8시니까 뭐 10분 15분만 쉬다가 그러면 이게 512강이기 때문에